자, 그래서 오늘은 402쪽입니다. 402쪽.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위까지 했었죠. 자, 이제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이제 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을 살펴볼게요. 나머지 소화 과정은 대부분 소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일어난다. 그 이후로 소화된 음식물은 계속 소장을 따라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혈액이 소화된 음식물을 흡수하여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한다. 소장의 역할은 이제 이런 거죠. 그쵸? 위가 잘 이제 소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이제 흡수해서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소장의 역할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이 이제 됩니다. 이 흡수 과정은 굉장히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게 바로 소장이 거의 6m도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그쵸? 배에 그냥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뭐 얼마나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네, 꼬불꼬불하게 6m 가까이 되는 길이로 이렇게 우리 배 안에 있다고 합니다. 소장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소화된 음식물이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몇 시간이었죠? 그때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었나? 그랬던 거를 기억해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실제로 소장은 우리 창조주의 독창적인 설계에 대한 매우 훌륭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소화된 음식물을 흡수하는 과정은 굉장히 느리고 수고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소화된 음식물이 흡수되기 위해 소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라는 오묘한 설계가 없었다면 이 시간은 분명히 엄청날 정도로 더 길어졌을 것이다. 다른 많은 기관과는 달리 소장의 내벽은 매끈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이렇게 벽이 매끌매끌하다는 거죠. 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매끌매끌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소장은 이렇게 그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돌보돌한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장육모라고 불리는 돌기가 수백만 개 가까이 이렇게 안쪽을 덮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매끌매끌한 게 아니라 요런 돌기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돌기마다 다 이렇게 혈관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 돌기들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 혈관을 타고 이제 우리 몸으로 보내는 거죠. 네. 자, 이 돌기가 이제 주는 이점이 뭐냐면요. 소장의 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끈한 거보다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런 게 있으면은 음식물이 이제 요런 공간을 이제 지나가면은 여기는 그냥 요만큼밖에는 안 닿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가는 길에 이런 돌기들이 있다. 그럼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얘는 어떻게 가야 돼요? 네, 이렇게 가야 되죠. 그쵸? 네, 그쵸. 그러면 닿는 면적과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배로 늘어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의 길이도 6m가 길다고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짧아진 거랍니다. 그리고 아, 거기 머무는 그 기간도 시간도 훨씬 더 줄여주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흡수를 굉장히 촉진시킨 게 한 8시간 정도, 그리고 6m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장의 벽이 매끄러웠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참, 그쵸? 그래서 소장 내벽이 돌기로 뒤덮여 있지 않고 매끈하다면 소장은 아마 음식물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길이가 3.6km 정도는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6m라 그랬잖아요. 66에 36이니까 6배는 더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이 6배를 여기다 어떻게 이거를 꾸겨 넣을지 아, 어떻게든 꾸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끈했다면 6배를. 네. 그리고 이제 6배만큼 글쎄요. 이제 돌기가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6배만큼 더 가야 되니까 흡수하는 시간도 아, 비슷하긴 하겠네요. 그쵸? 시간이 어쨌든 비슷하게 걸리는 그거로 봐야 되겠죠.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길어진 거니까 시간은 비슷하겠지만 그 길이는 훨씬 더 길어지게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장 육모는 소장 내벽을 벨벳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벨벳 혹시 그 만져본 적 없죠? 그쵸? 네. 가끔 이제 그 어머니죠. 어머니들이 어디 이렇게 그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 이렇게 입는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이게 아마 비단하고 양모를 섞어서 짠 그 천일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렇게 보들보들한데 비단은 이렇게 뭐 돌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네. 벨벳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렇게 뭐 양모 특유의 이렇게 그 오돌도돌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벨벳이라는 천인데 마치 소장 내벽이 꼭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각 육모는 소장 내벽에서 물결치듯 넘실거리는 자그마한 손가락처럼 보인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미죽을 혼합하고 육모가 거기에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 그 뭐지? 그 뭐 곱창전골 같은 거 이런 거 먹어봤죠, 그쵸? 아, 네. 그쵸. 그게 이제 그 창자로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대창은 이제 큰 창자. 그래서 요런 이제 그게 없겠죠. 그쵸? 요런 그 돌기 같은 게 없을 텐데 작은 창자로 그쵸? 네. 만든 그런 어떤 뭐 전골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요런 조그만 돌기 같은 거 요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요런 이유가 되겠죠. 네. 자, 이것은 유미죽을 혼합하고 육모가 거기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육모 각각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분이 이러한 세포층으로 흡수됨으로써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몸 전체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이 사실상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장이 만약에 망가지면은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흡수할 네.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장이 사실상 그 역할을 담당해주는 전적으로 담당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림프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나오는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몸에 있는 이 그 순환계 관 중에 그 피 말고 혈액 말고 림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뭘 담당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병균과 싸우는 역할을 담당해요. 요 림프는. 그래서 그 림프액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그 병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처럼 놀라운 설계로 인해 음식물이 소장 전체를 완전히 통과할 무렵까지 소장은 음식물에서 거의 모든 유용한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미죽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갈 무렵에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 찌꺼기로 여기는 소화할 수 없는 물질만 남아있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흔히 가리켜서 섬유소라고 부르죠. 그쵸? 네. 섬유소 같은 물질들은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이제 그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래서 그 나무 같은 거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켜요, 못 시켜요? 못 못 시키죠. 시키죠, 그쵸?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은 나무 뿌리를 캐먹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나무 네, 자체를 씹어 먹는 얘기 못 들어봤죠,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그 흰개미 아시죠? 흰개미. 네, 흰개미가 왜 저기 그 목조 건물에 위협적이냐면은 이 흰개미는 그 이 섬유소 목재를 소화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그거를 갖고 있어요. 네, 네, 아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균에 아마 도움을 받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얘는 그 목재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막 다 갉아 먹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중에 골다공증 생기면은 뼈 쉽게 부러지잖아요. 예, 그런 네, 것처럼 이 흰개미가 그 막 기둥으로 되어 있는 나무를 막 다 갉아먹어서 구멍이 뻥뻥 뚫려 놓게 하는 거예요. 아, 예, 네, 걔네는 소화가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맛있는 먹이가, 큰 먹이가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막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와르르르 부서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불러오게 되는데 걔네들은 이런 섬유소를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뭐 밥 먹듯이 빵 먹듯이 먹어도 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씹어 먹는다. 그러면은 그게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쭉 다 거쳐서 응가로 그냥 나오게 되죠. 예, 소화 안 네, 된 채로. 예, 그런 이유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장에 이른 찌꺼기를 처리하여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은 역할이 달라요.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고, 대장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대장은 구체적으로 세 부분, 곧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지름이 작은 창자 소장의 지름보다, 그러니까 이 굵기가 훨씬 더 굵다는 뜻이죠. 네, 크기 때문에 큰 창자, 대장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대장은 소장의 4분의 1 길이 구불구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1.6m를 조금 넘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영양소의 흡수가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소장처럼 막 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없겠죠.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이런 막 돌기 같은 거, 막 작은 돌기 같은 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안 필요. 필요하겠죠. 그쵸? 예, 그런, 대신에 이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어,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이제 그 기능이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물을 빼내주면서 이제 쭉쭉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물을 짜내주면서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큰 창자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맹장은 대장의 초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소장으로부터 이제 넘겨받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맹장이지요. 네, 맹장의 민문이 그는 유미죽을 결장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결장으로 밀어내 줍니다. 결장의 주요 기능은 유미죽에 들어있는 물을 흡수하는 거에서 물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에 있는 찌꺼기를 한데 뭉치게 만들면서 그쵸 물을 빼주면서 이제 뒤로 밀어주는 과정 가운데서 얘네가 이제 하나로 점점 뭉치게 되는 거죠. 자, 네, 물을 빨아들여 온몸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장에서는 다른 일도 일어나요. 예를 들어 대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장에서는 세균이 많이 삽니다. 이런 세균은 대장을 지나가는 유미죽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느 정도 흡수가 끝나서 이제 찌꺼기라고 생각하는 요 부분에서 또 요 세균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아, 내 먹을 거다. 그쵸? 네, 이러면서 또 먹고 사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과정을 밟기 위하여 유미죽의 일부를 소화시키기 때문에 이 찌꺼기를 훨씬 더 단단히 뭉치게 만들어 부피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균이 유미죽을 먹음으로써 생겨나는 부산물의 일부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게 돼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죠. 비타민 K라는 한 가지 특별한 비타민은 대장과 소장에 모두 살고 있는 세균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흰개미, 아마 흰개미도 그 세균에 의지하는 걸 거예요. 그 네. 목질 분해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넘어오는 이제 그것들을 먹고 우리 몸에 있는 그 균 중에 하나가 하나는 아니겠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어쨌건 이제 이렇게 비타민 K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 주는데 이번 단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비타민 K가 부족하면은 이 피가 안 멈춰요. 상처가 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뭐 과다출혈 뭐 이제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피가요가 이렇게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게 비타민 K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제 좀 이렇게 까지고 뭐 이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요 우리 장에서 살고 있는 이 세균들이 비타민 K를 적절하게 만들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단락에서 비타민 K에 대하여 좀 더 배울 것이다. 선생님이 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비오틴과 엽산이라고 불리는 다른 화학 물질들도 역시 대장의 유미죽을 먹고 사는 세균의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엽산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이제 그 임산부들 있잖아요.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한테 엽산을 꼭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엽산이 충분히 공급되면은 그 기형아 출산율을 확 낮춰준대요. 그래서 아, 그 아이를 가지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보건소에서 아예 엽산을 보내줘요. 먹으라고. 아, 네. 먹으라고. 예. 기형아 출산율 낮춰주니까 그런 참 필요한 유용한 물질인데 자 이것들도 원래는 그쵸 장에서 사는 미생물들이 만들어줘서 적절히 공급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되죠. 네. 자 다른 화학 물질들도 역시 대장의 유미죽을 먹고 사는 세균의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런 것들을 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타민 K, BOT, 엽산 같은 화학 물질들은 이제 대장에서 흡수되어 몸 전체로 분배가 됩니다. 대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이 없다면 우리 몸은 이러한 화학 물질들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래서 아마 건강에 문제가 생겨났을 것이다. 대장과 소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도 역시 그분의 설계에서 창조주의 선견지명을 증거하는 훌륭한 본보기다. 그쵸?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우리 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의 전체 숫자가 1000조를 뛰어넘는데요. 1000조. 아, 천조요? 네, 1000조. 이게 아, 감이 안 오죠. 그쵸? 네. 그 뒤에 보면은 가지가 붙어 있어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쵸? 네. 이런 수많은 세균들이 이 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보고 설계해봐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고. 네, 1000조 개의, 100조죠. 100조 개의 미생물 보이지도 않는 거를 적절히 네. 잘 배치해가지고, 이 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잘 적절한 양을 만들어내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지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과 마찬가지로 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준다. 그 대가로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세균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단원 11에서 배운 대로 이것이 바로 공생이다. 우리 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의 전체 숫자는 100조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러한 세균들을 모두 합치면 1.4kg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여러분 아, 몸무게에서 1.4kg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몸무게가 아니라 세균들의 무게인 거예요. 그쵸? 예. 예, 참. 이쪽에는 있어. 그래서 안 해요. 누가 몸무게 물어보면 1.4kg는 빼고 말하세요. 예. 아, 아, 네. 예, 왜 그러냐고 하면 그건 내 몸무게가 아니라 그래요. 예. 세 개인데 예, 너무 그거는 다른 생명체의 무게라 그래요. 어, 네, 무겁. 네, 재밌죠? 자, 네, 비록 우리 몸이 소장과 대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세균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서는 병원성 세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세균이 장에 있을 때는 이제 해가 없어요. 감염을 일으켜서 뭐 어떤 다른 조직을 괴사시킨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세균이 우리 피부에 있는 세균들도 피부에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상처가 있어서 그게 이게 진피나 혈액 있는 대로 그 파고들면은 그게 주변 조직을 괴사시키면서 곪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되지 말도록 빨간 약을 발라서 주변의 세균을 다 살균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네, 것처럼 이 소장과 대장에 있는 세균도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 다른 장기를 뭐 공격한다거나 뭐 감염시켜서 괴사시킨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이 그 세균이 장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세균을 장기에 꼭 붙들어줘요. 근데 장기의 내벽이 찢어지거나 새어나가기 시작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많지가 않은데 뭐 잘못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뭐 물체에 찔린다거나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소장을 조금 찢었다던가 아니면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내시경 하잖아요. 내시경. 네. 예, 내시경이 뭐냐면은 이제 카메라 같은 거를 이제 여기 쑤셔. 네, 맞아요. 예, 참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쵸? 이렇게 진짜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로운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장을 조금 혹시 장에 암이 생기진 않았나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 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자가 아니라 구불구불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 그 카메라를 꺾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가가지고 대충 여기서 뭐 원격으로 여기서 꺾어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약간 유연성이 있는 애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꺾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과정에서 여기 장 벽이 약한 부분에 이게 좀 과도하게 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게 이게 장천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장천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암의 그 가능성이 큰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쨌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장천공이 일어나면은 위험한 이제 이유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방금과 같이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균들이 다른 장기들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일어나서 이제 네, 장기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쵸? 예, 네, 큰일 나는 거죠. 그쵸? 예, 네, 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서는 하여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죠. 자,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던 세균들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침투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직장이에요. 직장도 맹장처럼 이 넘어온 거를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쯤 오면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보는 대변처럼 된 건데, 이 직장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장 끝에 도달하면은 마치 새들이 날아가면은 새들은 응가 못 참고 그냥 푹푹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예, 네. 그런 것처럼 나오면은 이걸 저장해줄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예, 네. 바로바로 그냥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요 직장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제 쌓아두는 거죠. 그쵸? 네. 쌓아두다 보면 일정 양이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응가가 마렵다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슬슬 오게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또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또 보관하고 있다가 내보내는 부분이 대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네. 자, 이 시점까지 만들어진 찌꺼기가 바로 배설물이라고 불린다. 배설물은 결장에 있는 근육들의 수축과 이완을 통하여 직장으로 밀려 내려오죠. 일단 배설물이 직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항문을 통하여 몸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한 사람의 배설물 가운데 약 3분의 1은 원래 대장에 살고 있는 세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네, 배설물 가운데 3분의 1이 원래 세균들이래요. 참 이것도 참 놀랍죠. 그쵸? 네. 자, 이와 같은 세균들은 대부분 몸을 떠날 무렵에는 죽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아직도 소화계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다룬 부분들, 입, 치아, 식도, 위, 소장, 대장은 자, 전체적으로 소화관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의 관처럼 해서 쭉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구체적으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내부 구조는 소화관이죠. 비록 간과 이자 같은 다른 기관들도 소화기 계통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음식물이 직접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관의 일부는 아니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뭐 유미죽 같은 게 간을 통과해 가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쵸? 네, 네. 그렇지만 거기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가는 그 유미죽에다가 뿌려주는 요런 기관이 이제 간과 이자죠. 그래서 소화기관이기는 한데 소화관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간, 이자, 쓸개까지 하면은 이제 인간의 소화계가 완성을 다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비록 소화관의 일부는 아닐지라도 간, 이자, 쓸개는 인간 소화 계통에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쵸? 이 기관들이 다음 그림에 예시되어 있다. 그림 왼쪽에서 위와 간을 따라서 이 기관들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이자와 쓸개는 거의 완전히 숨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위인데, 그쵸? 위 바로 위에 간이 크게 있죠, 그쵸? 여기는 이 쓸개가 조금 보이게 그렸는데 실제 쓸개는 간에 거의 덮여 있고 끝에 요만큼 나와 있답니다. 요만큼. 아, 예, 그래서 잘 안 보인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자가 췌장이라고 하는 이자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장하고 위에 거의 다 가려서 보이지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췌장암, 이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진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장기에 다 가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CT 초음파 이런 거 찍어도 이게 잘 안 나와요. 다른 장기들 때문에. 요만큼 네. 보이는 거 가지고 이게 암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췌장암 그 진단을 받게 되면은 대부분 말기인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이고, 또 그리고 여기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장기들하고 이렇게 다 맞닿아 있잖아요. 발견되면 말기인데 다른 장기들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기들도 다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또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그 증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네. 가장 최악의 암이 예, 이제 그 췌장암이 되는데, 예, 췌장암 그래서 참 안 걸려야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걸리면은 아, 참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참 이 하여간 제 기능을 이렇게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먼저 간부터 아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이자 쓸개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소화관의 일부는 아닐지라도 간이자 쓸개는 인간의 소화 계통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 기관들이 다음 그림에 예시되어 있다. 그림 왼쪽에서는 위와 간을 따라서 이 기관들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이자와 쓸개는 거의 완전히 숨어 있다. 그래서 그림 오른쪽에서 위, 간, 대장을 모두 없앤 채로 두 기관만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 있게 했다는 뜻이죠. 자, 네. 간은 소화계통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간은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소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기능은 가장 이제 주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기능은 담즙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이에요. 담즙은 이제 지방을 소화하는 그 소화 효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간에서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낸 그 담즙이 이제 쓸개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쌓여 있는 그 담즙이 이제 넘어갈 때, 위에서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그 십이지장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은 이제 지방 소화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네. 예,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화학 물질의 혼합물이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쓸개로 보내줘요. 예,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쓸개에 또 저장을 시켰다 보내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쓸개의 기능은 이중적이다. 첫째, 담즙에서 약 90%의 물을 제거를 해요. 우리가 한약 먹을 때 한약 먹고 막 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약효 떨어진다고 물 먹지 말라 그러죠, 그쵸? 예,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담즙도 처음에 그 나온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농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 쓸개에 저장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쭉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요. 네. 자, 화학자들은 이로 인해 담즙이 응축된다고 말하는데 이로써 그 효과가 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미죽이 소장으로 들어오는 동안 쓸개는 수축하여 유미죽에다 담즙을 쏴줍니다. 그러니까 물을 제거한 그 담즙을 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담즙은 유미죽에서 다른 소화액들이 지방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쓸개도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먹는 기름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기름기. 우리 튀긴 거 좋아하잖아요. 튀긴 거. 네. 그런 거 잘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가 담당하는 거죠. 자, 그러나 간은 단순히 담즙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소화효소, 지방 소화효소 내는 거 말고도 많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장에서 나머지 몸 전체로 영양분을 전달하는 혈관이 바로 간을 통과해서 가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이제 그 영양분 빨아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 빨아들인 그 혈관이 어디를 지나서
가장 먼저 지나서 가냐면은 간을 통과해서 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영양소가 처음으로 모여드는 그 에너지 저장 창고, 그러니까 영양소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 게 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네. 그러니까 몸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전에 일단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은 간으로 모이는 거예요. 네. 예, 간으로 모여서 지금 내가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흡수됐어요. 그럼 간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기에다가 저장해주는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현이가 그 막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에너지가 막 많다고 하는데 먹은 건 그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해요? 아까 쌓아뒀던 창고에서 영양소들을 꺼냅니다. 꺼내서 피로 막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 역할을 이제 요 간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기 전에 바로 먹어야겠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막 또 얻어내면서 막 해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쵸? 왜요? 네. 이미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간에 우리가 이미 이전에 먹었던 영양소들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간에 충분히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쵸? 네.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면 간은 장에서 전달되는 단당류를 여기 글리코겐이라고 알려진 다당류로 전환시켜서 간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글리코겐을 저장을 계속 시켜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간은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필요한 곳으로 내보냅니다. 또한 간은 지방과 아미노산을 또 저장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흡수돼서 소장에서 흡수돼서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네. 탄수화물만 이렇게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과 아미노산도 역시 여기다 또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또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거를 글리코겐으로 전환해서 또 글리코겐을 또 이제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탄수화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방과 아미노산도 같이 저장하는 창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글리코겐을 쉽게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글리코겐이 바닥난 거죠, 그쵸? 예, 네. 탄수화물은 바닥난 거예요. 그러면은 쌓아둔 지방과 아미노산도 글리코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탄수화물로 바꾸어 가지고, 그쵸? 예, 그거를 다시 분해해서, 그쵸? 포도당으로 쓰게 해주는 그 역할을 바로 간에서 담당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아, 간까지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어서 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소장은 영양소를 다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쵸? 예, 네. 대장은 이제 영양소가 아니라 물기를 흡수해 주는 겁니다. 자, 네. 간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흡수한 영양소들을 저장해 주는 1차, 그쵸? 창고 역할을 해준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 소화 요소를 낸다인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흡수돼서 넘어온 영양소들을 저장해주는 그래서 제때제때 쓸 수 있게 해주는 중간 저장 창고 역할을 해준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